새하얀 응급실 조명 아래 마강욱의 몸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심전도 모니터에 박자마니 그가 아직 이승에 붙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뇌관 반응은 있지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의식이 돌아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천여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눈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마강욱을 보고 있었다. 반투명한 형체, 하지만 분명 그의 눈빛이었다. 강욱 씨. 여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대체 무슨... 나 아직 안 죽었어. 강욱의 형체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여리는 참았던 눈물을 결국 쏟아냈다. 그를 끌어안으려 손을 뻗었지만 손끝은 허공을 스칠 뿐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형체가 갑자기 그녀의 몸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강욱 씨? 여리가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편에서 낯선 온기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울렸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이튿날 아침 여리는 평소처럼 대표실로 출근했다. 그런데 서류를 검토하던 도중 자신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여 계약서 조항의 허점을 짚어냈다. 이 조항 법적으로 문제 있는데.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억양이 평소와 미묘하게 달랐다. 낮고 단호한 어조. 엄지수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대표님, 방금 목소리가. 여리는 화들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거였구나. 강욱 씨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거야. 퇴근길 주차장에서 낯선 남자 셋이 여리를 둘러쌌다. 박승재가 보낸 이들이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대표님. 험상궂은 남자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여리의 몸이 순식간에 반응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날렵한 동작으로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그녀 자신도 놀란 얼굴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건 아니야. 여리가 중얼거렸다. 몸 안 깊은 곳에서 강욱의 격투 감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소란을 전해들은 강민환이 급히 레이나 호텔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다른 계산이 스치고 있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강민환이 여리의 어깨를 살피며 물었다. 괜찮아요, 오빠. 여리가 애써 웃어 보였다. 요즘 내가 너무 위험해. 강민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당분간 내가 옆에 있을게. 호텔에 머물면서 지켜봐 줄게. 여리는 거절하려 했지만 강민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가 로비를 나서며 통화하는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스쳤다. 비자금 건 예정대로 진행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자고. 여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지만 몸속 어딘가에서 낮은 경고음처럼 위화감이 일렁였다. 마강욱의 형사 본능이 이미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뒤 레이나 호텔에 경찰과 세무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익명 제보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여리가 당황해 소리쳤다. 우리 호텔은 그런 적 없어요. 압수수색이 한창인 가운데 여리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런데 그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다. 침착해. 이거 조작된 거야. 서류부터 확인해. 여리는 홀린 듯 재무팀 자료 보관실로 향했다. 평소라면 눈여겨보지 않았을 서류의 날짜 오류, 서명 불일치를 그녀의 눈이 아니 강욱의 눈이 정확히 짚어냈다. 이 결제 서류 대표님 결제란에 도장이 2개 겹쳐 찍혀 있어요. 여리가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형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담당 조사관도 그 지적에 흠칫 놀랐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 천아리는 SNS 지인들 사이에 은밀히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언니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 허공 보고 혼잣말하고 갑자기 목소리도 변하고. 소문은 삽시간에 번져나갔다. 박승재 역시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에 흘렸다. 천여리 대표의 무리한 신고로 유능한 검사가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왜곡된 프레임이었다. 언니 이제 진짜 끝났어. 천아리가 통화하며 웃음을 흘렸다. 비자금 서류를 추적하던 여리는 결정적 증거가 담긴 외장하드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조사를 방해하려는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거 이리 내놔. 남자 하나가 위협적으로 다가섰다. 여리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이 벽에 닿는 순간 몸 안에 낯선 힘이 완전히 그녀를 장악했다.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덤벼.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남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여리의 아니 마강욱의 몸놀림은 정확하고 매서웠다. 관절을 꺾고 균형을 무너뜨리며 순식간에 세 남자를 제압했다. 형사 시절의 전투 감각이 고스란히 되살아난 것이다.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린 여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몸서리쳤다. 이게 나였어? 그때 강민환이 뒤늦게 도착해 쓰러진 남자들을 보고 놀란 얼굴을 했다. 여리야,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여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귓가에 다시 그 목소리가 울렸다. 강민환 조심해. 여리는 흠칫 놀라 강민환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리의 몸은 조금씩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본래의 여리로 지냈지만 밤이 깊어지고 감정이 격해질 때면 강욱의 자아가 스멀스멀 올라와 그녀를 장악했다. 거울 앞에 선 여리는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을 걸었다. 강욱 씨, 거기 있어요?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다. 여기 있어. 강욱의 목소리가 그녀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나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나인지 강욱 씨인지 모르겠어요. 거울 속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미안해. 근데 나도 이렇게라도 내 옆에 있을 수 있어서 살아있는 기분이야. 두 영혼의 대화는 매일 밤 이어졌다. 서로의 기억이 조금씩 스며들면서 여리는 강욱이 겪어온 정의로움과 외로움을, 강욱은 여리의 요트 사고와 10년의 고립을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다. 이제 알겠어. 어느 밤 거울 속 강욱의 눈빛이 애틋하게 여리를 응시했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여리는 그 말에 무너지듯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받는 기분이었다. 한편 강민화는 비자금 사건을 교묘히 이용하기 시작했다. 백경자 회장을 찾아가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회장님, 이번 비자금 건으로 그룹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습니다. CL 쪽에서 지분 투자를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강민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백경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협업이 아니라 잠식이겠지. 그럴 리가요. 강민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 뒤로 옥계희천 하리천동준과 은밀히 접촉하는 그의 모습이 겹쳐졌다. 천여리 대표한테 전해주십시오. 강민환이 자리를 뜨며 덧붙였다. 언제든 저는 그녀 편이라고요. 같은 날 밤 강민환은 여리를 따로 불러냈다. 마강욱은 이미 돌아오기 힘들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운 위로가 묻어났다. 내가 내 옆에 있을게. 널 지켜줄게.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오빠. 저 아직 강욱 씨 포기 안 했어요. 강민환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되돌아왔다. 그래, 알겠어. 내 마음이 그렇다면야. 하지만 여리는 문득 이상한 위화감을 느꼈다. 강민환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나 세세하고 정확했다. 마치 자신을 줄곧 감시해온 사람처럼. 비자금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관련 인물 하나가 의문사로 발견됐다. 여리에게 정확히는 강욱의 감각이 깨어난 여리에게 피해자의 원혼이 다급하게 다가왔다. 장부 원혼이 힘겹게 속삭였다.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 여리는 그 단서를 따라 폐창고를 뒤졌고 숨겨진 두 번째 장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비자금의 실제 조성자와 자금 흐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거 여리의 눈이 흔들렸다. 장부 속 서명란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다. 몸속 깊은 곳에서 강욱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조심해. 이거 예상보다 훨씬 큰 사건이야. 한편 박승재는 천하리를 이용해 다시 한번 여리를 노렸다. 인적 드문 주차장으로 여리를 유인한 것이다. 오랜만이네, 대표님. 박승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섰다. 이번엔 곱게 좀 따라와 주지.
여리는 뒷걸음질 쳤지만 곧 몸 안에 다른 자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지며 그녀는 오히려 그를 향해 한 발 다가섰다. 오랜만이네요, 박승재 씨. 낮고 단호한 목소리. 형사의 눈빛이었다. 박승재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여리의 강욱의 몸놀림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정확한 관절기와 흔들림 없는 동작에 박승재는 완전히 압도당했다. 너 사람이 아니야. 박승재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상황을 지켜보던 천아리 역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바로 그 순간 여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이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 유지할지 가족분들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여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마강욱의 육신은 이제 정말 생과 사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안 돼요. 여리가 그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쏟았다.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있어줘요.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반투명한 형체가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강욱의 영혼이었다. 두 존재가 나란히 서서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보았다. 고마워. 강욱의 형체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내 안에서 참 따뜻했어. 안 돼요.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요. 여리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끝은 다시 허공을 스칠 뿐이었다. 그때 병실 문 너머 그림자 속에서 강민환이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비자금 장부와 함께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오래전 여리와 지환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제야 다 맞춰지는군. 강민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여리야, 넌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